결혼 5년 차 며느리 34세 김수진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겁다. 18개월 된 딸 서연이를 시어머니 댁에 맡기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다. 처음 시어머니께 아이를 부탁드렸을 때만 해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는데 어느새 6개월이 흐른 지금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다. 수진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했을 때 어린이집과 시댁 돌봄 사이에서 고민했다. 남편 민수 씨는 우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라고 했고 시어머니 역시 내 손주를 내가 못 봐줘서 되겠냐며 적극적으로 나서셨다. 당시 수진 씨도 어린이집 적응 걱정과 아이가 아플 때의 대처가 어려운 점,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출근 날 시어머니는 걱정 마라. 내가 세 자녀 다 키워봤다며 자신만만하게 웃으셨다. 문제는 한 달쯤 지나면서 시작됐다.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서연이는 늘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엄마가 와도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얘가 나만 찾아하며 웃으시면서 뿌듯해 하셨지만 수진 씨는 묘한 질투와 소외감을 느꼈다. 더 큰 문제는 육아 방식이었다. 수진 씨는 육아 서적도 읽고 유튜브 전문가 채널도 보면서 나름의 육아 철학을 세웠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 스크린 타임 제한,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훈육 방식 등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식은 달랐다.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바로 안아주셨고 식사 시간이 아니어도 과자나 빵을 수시로 주셨다. 낮잠 시간도 들쭉날쭉했고 TV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유아용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일상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잘 봐주시니까라며 참았다. 하지만 서연이가 집에 와서는 밥을 잘 먹지 않고 밤 10시가 넘어도 잠들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수진 씨는 고민에 빠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님, 항상 감사드려요. 그런데 서연이가 요즘 밤에 잠을 너무 안 자서 그러는데 혹시 낮잠을 오후 2시 전에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대답하셨다. 애가 졸려하면 재우지. 시계 보고 재울 수는 없잖아. 그리고 밤에 안 자는 건 너희가 너무 늦게 퇴근해서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할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자신이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 주에는 간식 문제를 꺼냈다. 어머님, 서연이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혹시 간식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애가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안 줘? 내가 굶기라도 한 줄 알아? 내가 아침을 제대로 못 먹이고 보내니까 배고픈 거지. 또다시 수진 씨의 잘못이 됐다. 사실 아침 식사는 매일 챙겨 먹이고 보냈는데도 말이다. 스마트폰 영상 문제를 꺼냈을 때는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 어머님, 요즘 전문가들이 24개월 전에는 스크린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나는 세 자녀 키운 전문가야. 요즘 애들은 다 그거 보고 크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일하러 간 사이에 애 달래려면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섭섭함이 가득했다. 수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수진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하소연했다. 여보, 어머님께 우리 육아 방식 좀 말씀드려 줄 수 없어? 나는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 민수 씨는 TV를 보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70만 원인데
그것도 공짜로 해주시잖아. 좀 참을 수 없어? 나는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연이 발달 문제를 말하는 거야. 엄마가 나하고 형, 그리고 누나까지 다 잘 키우셨어. 우리 뭐 문제 있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육아서 몇 권 읽었다고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허탈했다. 남편은 자신의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편이었다. 아니,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럼 당신이 회사 그만두고 해봐. 당신 엄마가 봐주시는 게 그렇게 완벽하면 당신이 그만둬. 감정이 격해진 수진 씨는 평소에 하지 않던 말까지 했다. 민수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지고 잠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생겼다. 어느 날 수진 씨가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서연이는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었다. 아직 24개월도 안 된 아이에게 초콜릿은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었다. 어머님, 초콜릿은 아직 이른 것 같아서 안 주기로 했는데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먹었어. 조금 먹는다고 죽어. 너무 깐깐하게 굴면 애가 나중에 더 문제 생겨. 또 어느 날은 서연이 이마에 빨간 자국이 있었다. 어머님, 이거 어디 부딪힌 건가요? 아, 그거. 소파에서 뛰다가 살짝 넘어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가 다쳤는데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머님, 애가 다치면 연락 좀 주세요. 걱정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일일이 전화하면 너는 언제 일하니?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수진 씨는 예민한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주말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 수진 씨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참을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수진아, 차라리 내가 봐줄까? 나도 아직 건강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다. 수진 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 지금도 서운해 하시는데 서연이를 엄마한테 맡기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게다가 민수도 반대할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잖아.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내 아이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친정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수진 씨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쯤 후에 일어났다. 수진 씨가 퇴근해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오늘 서연이가 열이 좀 있어서 해열제 먹였어. 네, 열이 있었어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해열제 먹이니까 금방 내렸어. 수진 씨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 체온을 확인했다. 다행히 열은 많이 내려가 있었지만 뭔가 찝찝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아이가 아프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빨리 올게요. 맨날 회의 중이라고 전화 안 받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알아서 잘 처리했는데 왜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공짜로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 이것저것 간섭하고 내가 잘못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수진 씨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다. 어머님,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들은 다 서연이를 위한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린이집 보내. 나는 안 봐줄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수진 씨는 아이를 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 민수 씨는 내가 엄마한테 너무했다며 수진 씨에게 화를 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아이 아픈데 연락 달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하루 종일 애 보는 것도 힘든데 너는 감사한 마음은 없고 불평만 하잖아. 난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어서 말한 거야. 부부싸움은 계속됐고 결국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다. 시아버지는 민수 씨를 통해 양쪽 다 좀 양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찾아가 설득했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셨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했다. 고민 끝에 수진 씨는 결정을 내렸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것이다. 민수 씨는 처음에 반대했다. 지금 엄마 기분도 상한 상태인데 어린이집 보내면 더 삐지실 거야. 나는 우리 딸이 더 많이 중요해. 시어머니 기분보다. 미안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수진 씨의 단호한 태도에 민수 씨도 결국 동의했다. 좋은 평가를 받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대기 신청을 했다. 시어머니께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엄마, 수진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자주 연락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서운해 하셨다.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어린이집이 낫겠지. 알았어. 민수 씨는 그게 아니라며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2달 후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울며 적응하기 힘들어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제법 적응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서는 규칙적인 일과가 진행됐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낮잠 자고 놀이하고 간식 먹었다. 스마트폰은 없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수진 씨의 마음이 편해졌다.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매일 알림장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선생님과도 소통하며 육아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다. 명절에도 분위기가 어색했고 시어머니는 서연이를 안아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으셨다. 1년 후 수진 씨는 둘째를 임신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여보, 둘째는 어떻게 하지? 민수 씨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한테 다시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때 일로 많이 섭섭해 하셨으니까. 그럼 어린이집 2명 보내면 한 달에 140만 원이야.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연락이 왔다. 수진아, 둘째 낳으면 내가 봐줄게. 서연이 때는 내가 서툴렀나 봐. 이번에는 너희 방식대로 해볼게. 수진 씨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뭉클했다. 어머님,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 부린 것 같아. 요즘 육아 공부도 좀 했단다. 유튜브로. 전화를 끊고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 것이었다. 둘째 준호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돌봄을 맡으셨다. 이번에는 달랐다. 수진 씨가 보낸 육아 수칙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셨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존중하려는 마음이 느껴졌다. 수진 씨도 변했다.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어머님 방식도 괜찮네요라며 시어머니의 경험도 인정했다. 어느 주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애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 나도 너희들 키울 때 열심히 했지만 요즘 엄마들은 더 대단한 것 같아.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 말에 수진 씨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민수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손주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 그것은 단순히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세대 간의 이해, 존중,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한 문제였다.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대화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족은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었다.